집을 나서기 전에 영희는 냉장고에서 사과를 2알 꺼냈다. 구피들에게 밥을 주고 가야 할지를 묻자 인범은 금방 돌아올 테니 괜찮을 거라고 했다가 혹시 모르니 주고 가자고 했다. 영희는 종이 냅킨으로 감싼 사과를 바람막이 점퍼 주머니에 넣고 물병을 챙겨 인범을 따라 나섰다. 5년 전에 인범이 중고로 구입한 소형차가 길 아래쪽에 주차되어 있었다. 조수석 문을 열자 문틈에 끼어있던 단풍잎이 영인의 발등으로 떨어졌다. 영인은 진흙이 묻은 매트에 발을 올리고 벨트를 맸다. 핸들을 쥐고 돌리는 인범의 손끝이 노랗고 검게 착색되어 있었다. 콩태나 목탄을 쥔 흔적일 것이다. 인범은 예전부터 콩태를 사용해 그림을 그렸다. 영희는 인범이 그리는 그림을 잘 몰랐다. 크라프트지에 그린 목화 그림을 한 장 받아서 액자에 넣은 적 있었는데 위층 뉴스로 액자를 걸어둔 벽이 젖는 바람에 곰팡이가 피었다. 오래전 일이었다. 영희는 인범의 어릴 적 그림을 더 많이 기억했다. 노트를 칸으로 나누고 이야기를 그려넣은 만화였다. 실처럼 길고 구불구불한 다리를 다리로 뭉쳐 치마 속에 숨기고 다니는 여자 이야기였다. 사람들이 그의 다리가 짧다고 놀리거나 비웃으면 그는 다리를 묶은 리본을 풀고 깔깔거리며 사람들 사이에서 솟구쳤다. 이제 보기 좋으냐, 보기 좋으냐고 물으면서. 영희는 그 만화를 특히 좋아했다. 인범이 별것 아니라는 듯 버리려는 노트를 주어 앨범 사이에 끼워두었다. 영인이 고등학생이고 인범이 중학생일 때. 인범이 모는 차가 남동 방향으로 도시를 빠져나갔다. 도 경계를 넘을 때 누군가 흩뿌리듯 비가 내렸지만 곧 멈췄다. 영희는 사과를 무릎에 올리고 열매 자루 쪽으로 엄지를 넣어 반으로 쪼갰다. 반을 인범의 입에 물리고 나머지를 베어 먹으며 고속도로 넘어 어둠에 잠긴 산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어딘가 마을이 있을 테지만 잘 보이지 않았다. 이따금 불빛을 흘려보냈다. 멀리 떨어진 불빛일수록 천천히. 영희는 생각했다. 산자락은 마을로 이어지고 마을은 논과 밭으로 이어지고 밭이며 논에서 물은 서서히 빠져나가고 개천으로 모인 빗물은 아직 소용돌이치며 하류로 내려가고 있을 것이다. 복숭아며 배며 과실수들은 젖은 바닥으로 열매를 떨궜을 테고 벼는 쓰러져 물에 잠기고 축사 바닥은 진창일 것이며 닭과 돼지는 죽고 소들의 배도 젖고 새끼 고양이들은 떠내려가고 그것을 보고 드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할 것이다. 비가 너무 많이 왔다고 영희는 말했다. 베트남에도 비가 많이 왔어. 그랬어? 가로수가 뽑히고 유리창이며 간판들이 부서졌어. 그런데 그렇게 파괴된 모습이 낯설지가 않았어. 여기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았어. 여기하고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우리하고 닮았어. 베트남 아니고 여기 어딘가라고 해도 믿었을 거야. 그렇게 보였을 거야. 그래. 인범이 사과를 다시 베어 먹느라 핸들에서 한 손을 떼는 걸 영희는 바라보았다. 인범은 빨리 먹어치우려는 듯 사과를 덥석덥석 먹더니 남은 속을 조수석으로 건넸다. 영희는 종이 냅킨으로 그걸 받아 둥글게 뭉쳤다. 인범은 도로를 바라보며 사과를 꾹꾹 씹었다. 인범아 하고
영희는 말했다. 너는 악을 얼마나 생각해? 글쎄, 요즘 나는 악을 많이 생각해. 어떤 악? 그냥 악. 평범하게 있는 악.